여기 한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포츠 문화, 특히 양궁팀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그들의 성공이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 그는 서울에 도착해 한국 양궁팀의 훈련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가 알던 한국과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 기자는 한국 양궁팀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스테어 가오입니다. 32살의 마케팅 임원으로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제 경력과 나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든지 최고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상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르게 매고 들어갔고 제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칭찬을 받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그분이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알리스테어, 내가 한국에 가야 해. 상사님이 책상 위로 서류 폴더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한국이요? 왜요? 상사님은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싶어.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알아야 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우리 옆에 있는 작은 나라.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 제가 항의했어요. 더 나은 연구 장소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독일은요? 상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알리스테어. 우리는 한국에 집중해야 해. 그들은 우리 이웃이지만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야 해. 저는 사무실을 떠나면서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야 한다니. 그 생각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드라마와 K-파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한국에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했죠.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을 약간 무시해왔어요. 그들은 그냥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상사님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저는 여기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라고 주장했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사님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너는 우리가 가진 최고야, 알리스테어. 이건 너와 우리 회사에게 큰 기회야. 내 편견이 널 막지 않게 해. 편견이라고요? 제가요?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아마도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를 시작했어요. 제 불만을 뒷받침할 이유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놀랐어요. 한국은 경제가 번창하고 있었고 기술도 세계적이었어요. 특히 올림픽 스포츠, 특히 양궁 같은 종목에서 그들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도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죠? 제가 바보가 되면 어떡하죠? 이 여행이 완전히 시간 낭비가 되면 어떡하죠? 비행 전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짐 가방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걸 하려고? 베이징의 편안한 삶을 떠나 서울의 미지로 향한다고? 전화기를 들어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어요. 상사님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족 비상사태 같은 핑계를 댈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르고 도전 때문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깊은 곳에서 제가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제 한정된 시야를 넘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을 청하려 애쓰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마주할 것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 하는 나라를 상상했죠. 저를 싫어할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인 저를요. 어려움과 좌절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흥분의 불씨도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한국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면, 이 여행이 실제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런 상반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저는 결국 잠에 들었어요. 내일 저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릴 것입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세상으로요. 이 여행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임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며 예상치 못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 내 안식처.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항공기에 올라탔습니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한국에서 기다리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배가 뒤틀렸습니다. 공기는 이곳에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깨끗한 느낌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오씨,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아마도 이번 여행의 가이드인 박지혜 씨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뻣뻣하게 말하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 씨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비행기 여행은 괜찮으셨어요? 배고프세요? 근처에 맛있는 비빔밥 가게가 있는데 진짜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겠어요? 음식 얘기가 나오자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배고프신 걸로 알게요. 가요 가면서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이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베이징에서 흔히 보던 밀치고 다니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러 가게와 식당을 가리키며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쪽은 전통 찻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다도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면 들러볼 수 있어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제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략과 스포츠를 공부하러 온 것이지 차를 마시러 온 게 아니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오래된 사찰이 있었고 네온사인 불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오씨, 택시 안에서 지혜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스포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별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올림픽 몇몇 종목에서 잘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양궁, 맞죠? 지혜씨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88년 이후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매번 따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은 저희 훈련 시설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분명 인상적일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생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빔밥 가게는 작지만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지혜 씨가 저희 둘을 위해 주문했고 곧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가 얹어진 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다 같이 섞어서 드세요. 지혜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운 걸 좋아하시면 그 빨간 소스, 고추장을 좀 넣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고 맛의 폭발에 놀랐습니다.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지혜 씨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음식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고 믿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지혜 씨는 자기 이야기를 더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양궁 선수였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젊은 양궁 선수들을 지도하며 한국의 양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뭐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훌륭한 양궁 선수들을 계속 배출하죠? 큰 비밀은 없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헌신, 훈련, 정신력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의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과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 씨는 저를 한국국가훈련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여러 스포츠를 위한 최신 시설로 가득한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양궁장을 향해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조용함에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지만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각 선수는 완벽하게 고정된 자세로 서서 목표에 집중한 후 정확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화살을 쐈습니다. 이쪽은 김승호 선수예요. 지혜 씨가 속삭이며 우리 근처의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떠오르는 신이에요. 저는 김승호 선수가 화살을 당기고 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살은 곧장 날아가 목표의 중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각 화살이 거의 같은 위치에 꽂혔습니다.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해보고 싶어요? 지혜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항의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저를 빈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활을 잡는 법, 화살을 거는 법, 당기고 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창피할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저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 씨가 격려했습니다. 양궁은 신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집중과 침착함이 중요해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따라했고 놀랍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살은 목표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만족감이 밀려오며 이 운동선수들이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센터를 떠날 때 저는 본 것과 배운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운동선수들의 헌신, 최첨단 시설, 신체적 정신적 훈련에 대한 집중 모두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다른 훈련센터들을 방문할 거예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흥미로운 연습 경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며 저는 한국과 한국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활 쏘기에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어요. 지금 숨죽여서 김승호 씨가 활을 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훈련센터는 조용하고 오직 활 시위 소리와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소리만 들려요. 승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활 시위를 당기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놓아버려요. 화살이 정확히 관역 중심에 꽂혀요. 대단해 라고 제가 지혜에게 속삭였어요.
지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호는 오랫동안 훈련했어요. 이건 그의 능력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다른 궁수들과 함께 승호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집중력과 헌신에 감탄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완성하고 있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모든 발사는 계산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운동선수들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코치가 휴식을 선언하고 지혜는 저를 승호에게 소개해줬어요. 가까이서 보니 승호는 나이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말할 때는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반갑습니다, 가오씨. 승호는 영어로 인사하며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 방문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약간 놀란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기술이 놀랍네요 라고 말했어요. 훈련을 얼마나 오래 했나요? 승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7살 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쭉 제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승호의 여정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훈련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의 결단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지혜와 승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다른 훈련 센터들을 방문했고 한국 스포츠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헌신과 규율이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지혜는 저를 훈련센터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한때는 승호와 같았어요. 지혜가 음식을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활쏘기에 모든 것을 걸었죠. 올림픽 메달을 땄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이 보였지만 약간의 슬픔도 느껴졌어요. 왜 선수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코치로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친절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승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가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실수로 한 고위 코치에게 비격식체로 말해버려서 어색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혜가 나서서 제가 아직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의 압박도 있었어요. 베이징에 있는 상사는 계속 이메일을 보내며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했어요. 어떤 마케팅 전략을 발견했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이미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목격한 정신, 헌신, 팀워크,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특히 힘든 날, 상사와의 좌절스러운 통화 후 저는 지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지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을 들어주더니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마디를 했어요. 알리스터, 훌륭한 궁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며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도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도전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히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성장,
제 편견을 도전하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결심으로 저는 제 일에 몰두했어요. 전에 놓쳤던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궁수팀에서 보이는 규율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반영되었어요. 훈련에서 목격한 팀워크는 기업 세계에서의 혁신적인 협업으로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어려운 관역을 맞출 때면 응원했고, 지혜가 훈련 일정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어요. 몇 마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저의 노력에 웃고 기뻐했어요. 어느 저녁 호텔방에서 서울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을 기대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이웃 나라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거라고, 눈에 띄기 위해 애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은 혁신가들과 꿈꾸는 자들의 나라였어요. 도전을 직면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며 설렘을 느꼈어요.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해 볼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돼요. 올림픽을 위해 짐을 싸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베이징에서 일하는 마케팅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양궁팀과 함께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짐을 싸면서 서울에서의 첫날을 떠올렸어요. 가이드인 지혜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내심 또다시 활기찬 관광 가이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혜씨는 그냥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양궁 선수들을 코치하고 있었죠. 몇 달 동안 지혜씨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최첨단 훈련센터를 방문하여 선수들이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김승호 같은 젊은 양궁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폼과 정신, 집중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명예, 훈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올림픽으로 가는 여정에 합류하면서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한국 양궁의 헌신과 노력을 세상에 알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이 모든 것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올림픽 도시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연습 경기에서 승호를 지켜본 날이 생각났어요. 바람이 불고 다른 선수들이 흔들릴 때도 승호는 동상처럼 침착했죠. 또 지혜씨가 한국의 관습을 설명해줄 때의 인내심이 떠올랐어요. 착륙하자마자 베이징의 상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결과를 내야 해, 알리스테어. 한국 마케팅의 비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빠지지 마. 속이 답답했어요. 제가 배운 것이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이야기는 이 선수들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올림픽 마을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었어요. 저는 팀을 따라다니며 메모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이른 시간에 연습하며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느 저녁 승호가 혼자 화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긴장돼? 라고 물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가족과 코치님들, 그리고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은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이건 단지 한 명의 선수나 한 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선수들을 응원하는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연습 세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승호의 팀원 중 한 명이 어깨를 다쳤어요. 팀의 분위기는 어두웠어요. 저는 논쟁이나 비난, 대체 선수 호출 같은 것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팀은 부상당한 팀원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들은 전략을 조정하고 역할을 재배분하며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나중에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고 믿어요라고 설명했어요. 개막식이 다가올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놀라운 행사를 목격하는 것이 흥분되었지만 보고서에 대해 걱정이 되었어요. 회사에 무엇을 말할까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팀워크와 헌신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그런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궁 경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하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서가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지혜, 승호,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일은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마케팅 트릭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한국 양궁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해였어요. 승호가 첫 번째 슛을 하려고 나섰을 때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을 죽였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여정이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올림픽 양궁 경기장 관중석에 서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젊은 양궁 선수 김승호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활을 들었죠. 이 순간이 바로 올림픽 양궁 대회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몇 줄 앞에는 김승호의 코치이자 이 여정 동안 저를 안내해준 박지혜 코치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까운 곳에는 중국팀의 멤버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결연하면서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김승호가 활을 들어올리자 저도 숨을 멈췄어요. 그 순간 처음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주 동안 그의 훈련을 지켜보고 매번 슛 하나하나에 담긴 헌신과 규율을 배우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중석은 김승호가 조준을 할 때 조용해졌어요. 그의 어깨에 놓인 기대의 무게가 거의 느껴졌죠. 이건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의심했던 한국인의 정신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김승호가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은 결의와 희망의 선으로 공중을 가로질렀어요. 우리는 모두 그 경로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화살이 관역의 한복판에 명중했을 때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치고 박수를 쳤죠.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승호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의 유능한 궁수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는 집중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준비했어요. 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화살을 날리는 순간 그가 왜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 궁수의 화살은 관역에 명중했지만 중앙에 가까운 위치였어요. 점수가 집계되고 한국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김승호가 승리한 거였어요. 그 순간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 김승호를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양궁이나 메달을 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김승호와 박지혜 코치, 그리고 만난 모든 한국 선수들 안에서 본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지려는 정신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졌던 의심과 편견이 떠올랐어요.
이제 김승호가 금메달을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초기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박지혜 코치의 눈에 눈물이 보였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은 단지 김승호만의 노력이 아닌 그를 지원해온 모든 사람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김승호를 축하하기 위해 군중석을 지나갔어요. 다가가 보니 그가 경쟁자인 중국 궁수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김승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앨리스터 라고 부르며 내 친구 레이를 소개할게. 우리는 첫 국제대회 때부터 알고 지냈어. 저는 레이와 악수하면서 약간 당황했어요. 저는 이 경기를 국가 간의 대결로 생각했는데 이 선수들에게는 존경하는 동료와 경쟁할 기회였던 거였어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승호가 더 잘했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누가 이길지 몰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경쟁이 아닌 국경을 넘는 우정과 상호 존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지혜 코치와 김승호와 함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마케팅에 대해 가르치려 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지혜 코치, 제가 말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마케팅을 가르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지혜 코치는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밤이 깊어가며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한 가운데 저는 이 경험이 영원히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의적인 시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친구로서 제가 한때 오해했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안고 떠나게 될 거예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운 교훈은 폐막식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변해 있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로 내 머릿속이 가득했다.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회의실로 향했다. 내가 알아낸 것을 발표할 시간이었다. 상사와 동료들이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한국이 성공하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훈련센터, 선수들, 그리고 올림픽 경기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지혜와 승호에 대해, 그리고 매일 보았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냥 좋은 장비나 멋진 광고가 아닙니다. 내가 설명했다. 노력, 존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눈썹이 올라가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승호를 보세요. 내가 계속 말했다. 그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신체적인 훈련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마음의 훈련도 합니다. 나는 승호가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완벽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집중력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내가 말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말이죠. 헌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항상 발전하려는 의지. 발표를 마치자 순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상사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다. 나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앨리스테어, 정말 인상적인 작업이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줘. 이 아이디어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해보자고. 나는 기뻤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배운 것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정기적인 훈련 세션을 시작했다.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 양궁팀처럼 팀워크와 서로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쉽지만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했다. 왜 우리가 한국처럼 해야 해?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팀은 더 집중하고 결단력 있게 변해갔다. 프로젝트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보았다. 하지만 변화는 일터에서만이 아니었다. 나는 개인 생활에서도 이 교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승호가 경기 전에 하던 명상을 나도 시작했다.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나는 지혜와 승호와 계속 연락했다. 매주 비디오 통화를 하며 그들이 미친 영향을 이야기했다. 앨리스테어, 너 변했어. 지혜가 어느 날 말했다. 더 행복해 보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너희와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 그것이 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지. 승호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양궁을 가르쳐 줄게. 우리는 모두 웃었다. 내가 양궁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더 많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문화 교류 행사를 조직했다. 동료들에게도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보라고 권했다. 몇몇은 내 말을 듣고 한국을 다녀왔다. 그들도 내가 느꼈던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느꼈다고 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한국에서 막 돌아온 동료가 말했다. 앨리스테어, 내 발표 전에 나는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이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다르더라. 나는 미소 지으며 그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내 느낌을 떠올렸다. 마음을 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시각을 보여줘서 고마워.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나는 자부심과 사명을 느꼈다. 나는 한국에서 마케팅과 스포츠에 대해 배우러 갔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왔다. 헌신, 존중,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마음과 마음을 열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책상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지혜와 승호와 함께 찍은 올림픽 승리 후의 사진. 그 옆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우리 팀의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들은 매일 나에게 내가 걸어온 여정을 상기시켰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배우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켤 때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각과 강한 정신력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끝났지만 많은 면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